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정체불명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돈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박말순, 72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바로 그날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은호야, 이 낡은 장롱 좀 도와줘. 손녀 은호와 함께 30년 된 장롱을 옮기던 말순은 뒤편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겉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 대략 계산해도 5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과 함께 들어있던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말순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할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뭐예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무서운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것처럼. 그 순간 아들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평상시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한 그는 거실로 들어섭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들을? 도연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현금 뭉치에 멈춥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말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장롱 뒤에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은 도대체 뭡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박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돈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숨겨온 죄책감을. 창밖으로는 고요한 마을의 밤이 흘러갔지만 말순의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날이. 과연 이 봉투 속 현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박말순이 갚아야 할 빚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화에서는 가족들의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박가의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뉴스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테이블 한쪽에 놓인 그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메모.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 어젯밤에 생각해 보셨죠? 이제 말씀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들아, 그냥 모르겠다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돈이 우리 집 장롱에서 나왔는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3년간 알고 지낸 어머니였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이 중재에 나섭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야.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말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을 친 것처럼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치매는 아니시죠? 말순은 손녀의 말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그럼 어머니, 이 돈을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혹시 누군가 잃어버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절대 경찰서는 안 돼. 처음으로 말순이 강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어머니? 그냥 안 된다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말순은 급하게 봉투를 움켜쥐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회사 동료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형, 혹시 어머니가 몰래 돈을 모아두신 건 아닐까? 요즘 어르신들은 은행을 믿지 않잖아.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돈이었다면 왜 그렇게 당황하셨겠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미정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아,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그 비 오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이제 정말 끝일까?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손녀 은호가 저지를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호, 22세.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녀에게도 SNS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 것이 취미였죠.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평범한 대학생의 소소한 일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견한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봉투는 은호에게 절호의 콘텐츠로 보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호는 몰래 봉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금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메모만큼은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봉투가 발견됐는데요. 메모를 보세요. 이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영화 같지 않나요? 영상은 의도치 않게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진짜 사건이네요. 할머니 과거에 뭔가 있으신가 봐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흥미진진한데 다음 이야기 빨리 올려주세요. 은호는 흥분했습니다. 평소 조회수 100회도 안 나왔던 영상이 하루 만에 1만 회를 돌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인 최대철이 박말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이, 나 대철이야. 문 좀 열어봐. 말순이 문을 열자 대철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말순이, 내 손녀가 인터넷에 올린 거 봤어. 말순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대철은 핸드폰을 꺼내 은호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말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호가 이런 걸. 말순아, 그 봉투 속 돈 혹시 내가 맡긴 거 아니야? 대철의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 내가 너한테 돈을 맡긴 적이 있었잖아. 내 아들 사업 자금으로. 그때 5천만 원이었어.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철 씨, 그건. 그런데 오후에는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정남이었습니다. 말순 씨, 저도 그 영상 봤는데요. 혹시 그 돈이 제가 맡긴 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 제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날 뻔했을 때 그 보상금을 잠시 맡아달라고 했었잖아요. 정확히 5천만 원이었어요.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2명이나 자신들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번째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봉수였습니다. 말순이 누나,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돈 혹시 내 돈 아니에요? 봉수 씨까지. 10년 전 누나한테 상가 보증금 잠깐 맡겼었잖아요. 그것도 5천만 원이었는데. 말수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3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호야, 너 왜 그런 영상을 올렸어?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온 마을이 들썩이고 있어. 미정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3분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시는데.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라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야. 그럼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2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박 상황이에요. 마을에서 3분이나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시네요. 대체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댓글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마을은 완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봉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추리개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철, 서정남, 한봉수. 3사람은 각각 자신만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먼저 최대철이 증거를 들고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이걸 봐. 이게 증거야. 그는 낡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20년 전 5월 15일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돈을 너한테 맡겼다는 차용증도 있어. 차용증에는 분명히 박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철씨, 이건 뭐가 문제야? 분명히 네가 받은 돈이잖아. 그 돈 내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런 돈을 받은 기억은 없었는데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서정남도 자신만의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순씨, 제가 가져온 건 이겁니다. 그는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세요. 말순씨도 있잖아요. 사진에는 분명히 말순이 사고 현장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보상금을 받고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맡아달라고 했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말순은 그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기억은 있었지만 보상금을 맡았다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봉수도 나타났습니다. 누나, 저도 준비해온 게 있어요. 그는 오래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상가를 임대할 때 계약서예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고 그 돈을 누나한테 잠시 보관해달라고 했었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5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박말순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순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3사람 모두 그럴듯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증거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3분 말씀이 모두 맞다면 어머니가 15억 원을 보관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야, 아들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미정도 나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시죠? 요즘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시고. 아니야. 나는 멀쩡해. 말수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은호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은호는 노트북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신 이 동네에서 20년, 15년, 10년 전에 각각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들? 20년 전에는 마을 개발 사업 관련해서 큰 분쟁이 있었고
15년 전에는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상가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서 할머니 이름이 목격자나 관련자로 나와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야, 그만해. 할머니, 혹시 이 사건들과 그 봉투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말순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말순.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말순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모두 미안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그날 밤 미정은 혼자서 시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쓰인 일기장이었습니다. 미정이 일기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일기에는 말순의 숨겨진 비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돌아왔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에 큰 병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도연이는 아직 어리고 남편은 실직 상태다. 어떻게 해야 할까? 1994년 8월 20일, 대철이가 돈을 맡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을,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월 3일, 정남이 현장에서 다쳤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보상금을 받으면 나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2004년 9월 12일, 봉수의 상가에 불이 났다. 그것도 내가 보증금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돈은.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번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았지만 그 돈들을 모두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걸 갚아야 한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철이, 정남이, 봉수. 모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누구에게 먼저 줘야 할지 모르겠다. 미정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했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았다가 사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남편 도연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걸 봐. 어머니의 일기야. 도연은 일기를 읽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여보, 어머니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도연은 충격이 컸습니다. 평생 성실하다고 믿어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호의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은호는 핸드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봉투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완전 유명해졌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 비밀이 다 밝혀지면. 그때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시어머니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침대 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보, 이것 봐. 이번 봉투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치료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세 사람에게 맡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발견한 메모였습니다. 대철이에게 5천만 원, 정남이에게 5천만 원, 봉수에게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도연이를 키워야 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밑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들이 나에게 돈을 맡긴 이유가 모두 불법적인 것들이었다. 대철이의 개발 사업 뒷돈, 정남이의 사고 은폐 자금, 봉수의 보험 사기돈. 그들도 깨끗하지 않다. 미정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래.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얽혀 있어.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말수는 가족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너희들이 찾았구나. 어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들아, 어떻게 말하겠니? 내가 다른 사람 돈을 썼다고? 그것도 30년 동안?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분들도 깨끗하지 않은 돈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최대철, 서정남, 한봉수가 함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어두웠습니다. 말순이, 나와. 이제 다 끝났어. 대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돈을 내게 맡겼는지 이제 온 마을이 다 알게 됐어. 은호의 영상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마을의 옛 비밀들까지 모두 파헤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끝내겠다고.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갚겠다. 하지만 말순이 나가고 이 시간 후 도연이 먼저 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없어. 미정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봉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나가셨어. 은호도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어. 혹시 세 분 할아버지들에게 가셨을 수도. 도연은 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세 사람 모두 말순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말순 씨 가족분이시죠? 어르신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횡령 혐의로 자수하셨어요.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는데 가족분들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이미 최대철, 서정남, 한봉수도 와 있었습니다. 담당 순경 진수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아침부터 오셔서 모든 것을 자백하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세 분의 돈을 맡았다가 치료비로 사용했다고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조사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어르신이 가져오신 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순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5천만 원을 가져오셨는데 잠시 보관하는 동안 사라진 겁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누가 가져갔는지. 이때 최대철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경찰서에서 돈이 사라진다고? 서정남도 격분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돈이 또 없어진다는 거야? 한봉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경찰서 안에 내부 범죄자가 있는 거 아니야? 순경 진수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전 직원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분명히 증거 보관함에 넣어두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호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할머니 방이 완전히 뒤져졌어요. 도연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말순의 방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옷장도 뒤져져 있었습니다. 뭔가 찾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숨겨둔 다른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방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가 찾았던 두 번째 봉투도 없어졌어. 뭐? 병원 영수증들과 메모가 들어있던 봉투 말이야.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5천만 원이 사라지고 집에서는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간 것 같아요. 말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없어졌는데? 어머니가 숨겨두신 두 번째 봉투요. 병원 영수증들이 들어있던.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봉투가 없어졌다고? 네, 왜요?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더 있었나요? 말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진짜 비밀이 들어있었어. 진짜 비밀이요? 30년 전 내가 치료받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돈이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어.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야.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증거를 가져간 것 같아. 그날 밤 박가의 모든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돈, 사라진 증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짜 비밀. 과연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누구요, 어머니? 박진우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당시 이 마을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지. 도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20년 전 마을 개발 사업 때 사라진 그 사람인가요? 맞아. 그 사람이야. 말순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나에게 제안을 했어. 내가 몇 가지 일을 도와주면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어떤 일들이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찬성하도록 만드는 일.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철 씨, 정남 씨, 봉수 씨를 설득하신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들은 모두 개발 사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어. 특히 대철이는 이장이었고, 정남이는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고, 봉수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맡긴 거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은 거야. 뭐라고요? 진우가 시킨 일이었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라고 했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대철이는 이장 시절 마을 예산을 빼돌린 적이 있었어. 정남이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해서 사고를 숨긴 적이 있었고, 봉수는 보험 사기를 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맞아.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낸 거야. 협박한 거지.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말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박진우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전 개발 사업이 성공한 후
거대한 이익을 남기고 사라졌어. 하지만 최근에 다시 나타났어. 최근에요? 며칠 전부터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마 진우일 거야. 그가 증거들을 가져간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진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 씨, 저 박진우입니다. 이야기 좀 하시죠.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진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가 들어와서 앉자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말순 씨 30년 만이네요. 진우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박진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론 용건이 있어서 왔죠.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래 기억하시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에게 드린 돈이 총 2억 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님은 세 분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아내셨죠. 그런데 왜 지금? 최근에 그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들어갔어요. 그때의 불법적인 거래들이 모두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님 집에서 가져간 서류들도 그 일환이고요. 그럼 경찰서에서 사라진 돈도? 맞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박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준비하신 5천만 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30년의 이자를 계산하면 지금 어머님이 갚으셔야 할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절할 뻔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시면 30년 전의 모든 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세 분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박진우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그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인터넷 스타가 되신 손녀분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박진우가 나가자 집안은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1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박진우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가의 가족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을 구할 방법은 없었고 말순은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약속된 마지막 날 아침에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대철, 서정남, 한봉수 세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모든 걸 알았어. 대철이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그놈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어.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정남이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우리에게도 협박을 하더군요. 30년 전 일을 공개하겠다고. 한봉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 10억씩 내라고 하더군. 말순은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말순아,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해줄게. 대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30년 전 우리는 박진우에게 속은 거야. 속았다고요? 그놈이 우리에게 개발 사업 정보를 미리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땅을 미리 사두었지. 서정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놈이 너를 시켜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한봉수가 설명했습니다. 말순아, 너는 우리를 협박한 게 아니야. 너도 박진우에게 이용당한 거였어. 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그 정보들도 박진우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대철이 말했습니다. 그놈은 우리 모두를 조종한 거였어. 우리는 그가 짠 각본대로 움직인 거지.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서정남이 대답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거였어. 우리를 모두 공범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입을 막으려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개발 지역이 재개발될 예정이래. 한봉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이번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그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할아버지들도 피해자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박진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몰래 녹음했어요. 정말? 네. 그 사람이 협박하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은호는 핸드폰을 재생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30년의 이자를 계산하면 10억 원입니다. 만약 갚지 못하시면 모든 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3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박진우의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저놈이 왔네. 서정남이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집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30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순 혼자가 아니라 4명의 노인들이 함께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박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우야. 대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구나. 아, 대철씨. 정남씨, 봉수씨까지. 다들 어쩐 일이세요? 박진우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았어. 서정남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박진우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들이 한 일은 분명히 불법이었잖아요. 그 정보를 네가 제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한봉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모두 네 공범으로 만들려고 계획한 것도.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때 은호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은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진우가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은호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가 지난주에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만 성공하면 이번에는 100억은 벌 수 있어. 그 늙은이들만 입 다물게 하면 돼. 은호가 설명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전화 받으신 거 몰래 녹음했어요. 박진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물러가시든지 아니면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든지. 박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승리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위험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박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꺼낸 봉투에는 또 다른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말순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말순은 그 메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씨, 그건 30년 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한 명이 죽었죠.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진짜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박진우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이 봉투를 열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그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박진우가 떠나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새로운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대철이 물었습니다. 말수나, 혹시 그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미정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봉투는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박말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까지 이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봉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박진우뿐입니다. 과연 박말수는 그 봉투를 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새로운 비밀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박말순과 그녀의 가족들이 맞닥뜨릴 다음 시련은 무엇일까요? 봉투의 비밀은 계속됩니다.